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칠판에다가 AI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 이제 그 출란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비교적 좀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챗 GPT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CHAT GPT 챗 GPT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제 막 이제 유명하다 못해 이제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했어요.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유리 아미노산이 뭔지 알려달라고 해서 유리 아미노산을 검색하면 그 관련된 기사와 그 포스팅이라 그랬죠. 그 블로그나 카페에서 올린 남의 글들, 이런 것도 동영상들이 쫙 뜨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몇 가지 취사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챗 GPT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검색의 시대는 갔다 그래요. 이제는 이 AI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보, 사실은 뭐 지구상의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겠죠. 특별한 거 빼고는. 그거를 혼자서 학습해요. 쭉 자기가 스스로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이 글이 좋은가? 이 글이 맞나? 이 글이 틀린가? 이렇게 검색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컴퓨터가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자료들을 쫙 모아가지고. 근데 그 속도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전 세계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정보들을 다 흡수해서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이 AI가 이제는 화두가 됐죠. 그래서 비단 뭐 그 검색 기능뿐만 아니라 이 AI는 뭐 운전을 하거나 또는 조그만 가전제품을 뭐 사용하거나 자기 생활에 어떤 뭐 그 편리성을 추구하거나 하는데 모든 요소에 AI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검색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첫 상용화된 것이 챗 GPT이고, 이 챗 GPT가 처음에 선을 보이니까 구글에서 바드라는 것을, 이게 챗 GPT하고 거의 같은 건데요. 구글에서 바드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출란하시는 분도 챗 GPT를 활용해서 출란을 재배하는 어떤 지혜를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도래하는 게 아니라 왔어요, 이미. 그래서 챗 GPT나 그 구글 바드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한국어를 다 지원하니까요. 영어로 돼 있어도 한국어로 치면 다 인식을 합니다. 해서 출란 재배에 활용해보고 또 출란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챗 GPT가 알려주는 것에서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챗 GPT를 켜놓고 여행에 활용하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는 얼마야? 뭐 대중교통은 뭘 타야 돼? 등등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제는 챗 GPT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일상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서서히 들어오는 속도가 또 가속화가 되고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시대는 갔다. 이렇게 뭐 장담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판단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모든 유저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그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챗 GPT나 이 구글 바드가 둘 중에 답변을 똑같이 하는지 좀 다르게 한다면 어디가 더 정확한지를 하나 캐치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먼저 챗 GPT를 열었습니다. 챗 GPT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이제 메시지를 치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한번 쳐볼까요? 지금 이제 5월은 다 갔고요. 5월은 다 갔고 6월이라고 보고 6월달 출란 관리 요령 알려줘.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 결과가 이렇게 떴는데
어, 출란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6월달 출란 관리 요령.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떴어요. 근데 자꾸 6월달에는 일본의 전통적인 출란 관리를 위해 다음 요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잔디깎기, 잡취제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출란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다른 말로 6월달 춘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출란 관리 요령. 또 출란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춘란이라고 했는데 춘란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답을 줬는데도 관목관리, 뭐 잡초 제거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뜨네요. 근데 이제 밑에 보면 4번, 5번 물관리, 물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병충해, 6월에는 병충해가 번식하고 번식하기 이상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방제를 시행하세요. 근데 이제 위의 요령은 일반적인 출란 관리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그러나 실제 관리하는 장소와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챗 GPT가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바드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구글 바드입니다. 이 구글 바드에서 한번 해볼게요. 6월달 출란, 여기서는 출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출란 관리 요령. 네, 야 대단하네요. 이 바드가 낫네요, 여러분들. 제 GPT보다 저는 바드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바드는 정확하게 출란을 인식하고 대답을 해주네요. 환경관리. 6월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출란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따라서 출란은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죠? 너무 뜨거운 햇빛은 출란의 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란은 습도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습도가 낮은 날에는 분무를 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관수관리. 6월은 출란이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출란은 물을 충분히 주고 흙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을 줄 때는 흙이 완전히 젖도록 주고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린 후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은 버려야 합니다. 너무 자주 물을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뭐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비료 관리. 6월은 출란이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 때문에 비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비료는 액체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비료를 주면 뿌리가 탈 수 있습니다. 까맣게 탄다는 거죠. 병충해 방제. 6월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병충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란은 병충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병충해가 발생하면 즉시 약을 사용하여 방제해야 합니다.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란을 깨끗한 곳에서 키우고 물을 자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야, 정말 놀랍습니다. 출란 교실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네요. 물을 자주 주는 것이 좋으나 화장토가 마르지 않는데 또 주고 해서 자꾸 습하게 하면 난초의 세력은 좋아지나 병충해에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물을 자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야, 이런 정말 여태까지 제가 이거 지금 바드를 오늘 여러분하고 처음 해보는 건데 출란 교실이 너무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줬네요. 그러니까 이 출란 교실에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야, 이 바드를 여러분들이 저는 바드를 추천하겠습니다. 바드를 추천하고요. 이게 한번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으니까 이 출란 교실에서 논란이 된 얘기. 오늘 이게 영상이 좀 길어지겠네요.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이게 재밌는 영상이니까요. 한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놀아보자고요. 이것을 전적으로 믿지는 말고 한번 재미삼아 검색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논란이 됐던 마감부 K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뭐, 이런 말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게 마감부 K라고 하면은 인식을 못할 수 있으니까 구용성 인산은 물에 녹을까? 아니요. 구용성 인산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구용성 인산은 비극성 용매에 녹는 물질로, 물은 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구용성 인산은 에탄올, 아세톤, 메탄 물과 같은 비극성 용매에 녹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 녹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네요. 구용성 인산은. 그래서 마감프 K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감프 K. 마감프 K라고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기 정확히 나오네요. 마감프 K는 구용성 인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 이거 정말 참 대단합니다. 마감프 K. 네, 마감프 K는 구용성 인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구용성 인산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감프 K는 물에 녹지 않는다고 이 바드, 인공지능 AI가 지구상의 모든 인터넷에 올라있는 정보를 스스로가 캐치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재밌는데요. 마감프 K를 화분 위에 올려놓으면 효과가 있을까? 이게 별 질문을 다 하게 되는데, 한번 재미삼아, 이거 뭐, 여기에 우리가 구속돼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마감프 K를 물어봤더니 구용성 인산이라고 그냥 대답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이름이니까. 구용성 인산을 화분 위에 올려놓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들? 구용성 인산은 식물에 해로운 물질로 식물이 접촉하면 잎이 시들고 고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용성 인산은 토양에 흡수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용성 인산을 화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용성 인산은 금속 표면의 부식을 방지하거나 세척제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구용성 인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식물이 접촉하면 잎이 시들고 고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감프 K를 화분 위에 올려놓아도 효과가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해봤어요. 바드에다가. 아니요, 마감프 K를 화분 위에 올려놓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마감프 K 비료는 흙에 섞어서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감프 K를 화분 위에 올려놓으면 흙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처음 같이 이 바드에다가 인공지능 AI에다가 이걸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이거 전 세계인이 이게 지금 대단하다고 극찬한 것인데, 이것도 틀렸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출란교실에서 얘기했던 내용대로 전달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또 하나의 논란이 된 게 있죠. 또 하나 논란이 된 게 있어요. 뭐가 논란이 됐을까요? 출란교실에서 천정이 조직배양이냐 아니냐 갖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거 한번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제가 할게요. 한국 출란 중투 천종은 조직 배양 품종일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인공지능이. 이게 지금 이제 확대가 되나요? 한국 출란 천종은 조직배양인가? 라고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 출란 천종은 조직배양입니다. 조직배양은 식물이 세포나 조직을 배양하여 새로운 식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국 출란 천종은 1970년대부터 이거 연도까지 이게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거 누가 기록을 해놨나 봐요, 인터넷으로. 조직 배양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직 배양은 종자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식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한국 출란 천종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조직 배양은 식물이 질병이나 해충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국 출란 천종은 조직 배양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종자를 사용한 한국 출란 천종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조직 배양으로 생산된 한국 출란 천종은 종자를 사용한 한국 출란 천장보다 건강하고 병충해에 강합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한국 출란 천종은 조직 배양인가? 라고 했더니, 천종 그 자체는 산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한국 출란 천종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 보세요. 한국 출란 그러니까 한국 출란 천종은 조직 배양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종자를 사용한 한국 출란 천종보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모촉인 종자가 있었다는 거죠. 천종이라는. 그리고 그 천종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조직 배양을 시도해서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연도수까지 1970년대부터 조직 배양으로 생산되고, 그러니까 원종은 그 전에 있었겠죠. 모르겠어요. 그 원종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체 변이를 일으켜서 나왔는데 그게 종자가 워낙 좋으니까 야, 이거를 대량으로 번식하자 해서 조직 배양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 바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바드가 틀린 정보를 줬을까?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AI가 스스로 판단했다기보다도 많은 자료, 인터넷에 떠 있는 자료, 입력된 자료들을 긁어 모아서 종합해낸 결과라고 봐야 돼요. 근데 조직 배양입니다. 한국 출란 천종은 조직 배양은 식물이 세포나 조직을 생산해서 만드는데 원종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직 배양을 통해서 생산하니까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한국 출란 천종은 조직 배양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출란 천종은 조직 배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바드가 이게 그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뭐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 뿐인데 바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정말 그러니까 이 천종이 원래 조직배양에서 생산된 거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이 종자가 있대요. 구하기 어려워서 출란 천종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배양을 선택했다. 야, 이거 뭐 연도수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냥 검색을 해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 바드, 챗 GPT는 이 바드보다는 약간 좀 이 정확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식을 잘 못하는 게 있으니까. 이 구글 바드를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 출란 재배에, 이 도움을 좀 바로바로 이게 받는 것으로서 이 AI를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한번 맞춰볼까요? 저희가 그 유황 말씀드렸죠. 유황. 네. 유황에 대해서 유황. 모두싹이라고 할까요? 유황이 출란 성장에 미치는 효과. 네. 답이 나왔네요. 유황은 출란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유황은 출란의 뿌리, 줄기, 잎, 꽃의 성장을 촉진하고 출란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유황을 공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황을 함유한 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황을 함유한 비료는 출란을 키우는 상토에 섞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황을 함유한 분재를
분무제를 사용하여 출란의 잎과 꽃에 직접 뿌릴 수도 있습니다. 출란에 유황을 공급할 때 주의할 점은 유황을 너무 많이 공급하면 출란이 타거나 썩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황을 공급할 때는 사용 설명서를 준수하라는 거죠. 유황을 공급하면 출란에 건강을 개선할 수 있고 유황을 공급하면 출란이 더 크고 건강히 자랄 수 있으며 꽃을 더 많이 피울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출란 교실에서 자료를 다 검색해서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글씨 하나, 그러니까 제가 출란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자료를 모으는 거나 이 AI가 모으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큰 차이가 없고, 이 마감프케이가 정말 놀랍네요. 마감프케이는 구용성 인산의 다른 이름이다. 그런데 마감프케이는 화분 위에 올려놓아도 효과가 없다. 한국 출란 천종은 조직비양인가 했더니 춘종은 조직비양인데 원종이 있고 산에서 내려온 원종이 있고 이것이 너무 비싸니까 대량으로 증식하기 위해서 조직비양을 했다. 야, 누가 이런 기록을 인터넷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조직비양 한 사람이 기록했을까요? 아무튼 그런 자료들을 싹 끌어 모은 거니까. 한국 출란 중투 천종 모은 거니까 야, 정말 입에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합니다. 하나 더 있죠. 한국 출란 보름달 한번 해볼까요? 이게 출란이 이게 영상이 좀 길어져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야, 놀랍네요. 한국 출란 보름달 품종은 조직배양인가 했더니 네, 한국 출란 보름달 품종은 조직배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큰일 났네. 조직배양은 식물이 세포나 만드는 기술입니다. 조직배양은 보름달 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식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보름달 품종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난초 품종 중 하나이며 조직비양으로 인해 가격이 저렴해지고 대중화되었습니다. 야, 이것도 지금 유추 해석해보면 보름달이라는 게 원래 있었고 원종이 있었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조직비양을 시도해서 대량으로 생산됐다. 그래서 한국 보름달 품종은 조직비양이다. 참,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보름달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항의하실 필요 없어요. 바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출란 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